자, sum 함수 다시 한 번 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꼴 합을 계산하겠다. sum 수식이니까 이꼴이 필요하다. 함수식도 수식이다. 이꼴이 필요하다. 함수명 sum 합계 가로 열고 인수 작업 숫자 데이터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인수와 인수는 콤마 셀 주소를 숫자 데이터가 있는 셀 주소를 참조해도 됩니다. 콤마 숫자 데이터가 있는 인접해 있는 데이터라면 범위 설정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앞에서 한 두어 번 해보셨으니까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자, 콤마. 잠깐만 이제 더 연장합니다. 확장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인수를 이렇게 적어도 돼요. 10 더하기 20 더하기 30. 이렇게 적어도 돼요. 응? 안 돼요? 돼요? 고민할 거 없이 가로 닫고 엔터 쳐서 결과값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응? 단순한 생각입니다. 나오네요. 저런 형태의 인수를 작업해도 되네요. F2 수정 상태에 가겠습니다. 콤마. 그러면 이렇게 적어도 될까요? 에버리지 가로 열고 10, 20, 30 가로 닫고 이런 인수를 sum 함수 안에 average라는 이런 함수를 작성을 이런 형태의 인수를 작성해도 될까요? 네? 고민할 거 없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쳐서 나오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사용 못 하는 거겠죠. 시간이 자 초중급을 거치면서 수학 시간에 계산 순서란 걸 알고 계실 겁니다. 항상 가장 큰 우선순 계산 순서의 가장 최우선순위는 가로 아니고요. 그다음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산한다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죠. 여기까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뭐 그런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냥 한번 살펴보면 이 식을 sum 함수 입장에서 넘버 1, 넘버 2, 넘버 3, 넘버 4, 넘버 5였습니다. 즉 숫자 데이터가 필요로 하는 인수들이라고. 그러면 10은 데이터 종류가 뭐죠? 숫자 데이터. H24를 가지고 sum 합을 계산할 수는 없죠. 그럼 엑셀이 이걸 보고 뭘로 해석합니까? 셀 주소로 해석해서 셀 주소에 갖는 H24가 사라지고 뭐 H24 대신에 뭐가 20이란 값이 남아 있겠죠. 이 형태가 사라지고 이 자리에 20이 앉아 있겠죠. 데이터의 종류가 뭐죠? 20은 숫자 I24에서 K24의 이 형태를 가지고는 합을 계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엑셀이 저 내용을 보고 셀 범위이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30, 40, 50 값을 가져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 셀 범위의 형태가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게 아니고요. 엑셀 내부적으로 셀 주소는 사라지고 30, 40, 50이라는 값이 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거란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10, 20, 30, 40, 10 더하기 20 더하기 30이라는 이거 자체를 sum에 사용할 수는 없죠. 이거 자체가 숫자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다 더하기 하고 나면 얼마? 60이라는 값이 남을 거 아니에요. 더하기라고 이게 진행이 되고 나면 60은 데이터 종류는 뭡니까? 숫자. 자, 에브리지 요 형태를 가지고 xm 함수를 처리할 수는 없을 거라고 이 형태 자체를 가지고는. sum은 이제 average는 평균값이니까 평균을 10, 20, 30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고 나면 이 형태는 사라질 거고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엑셀 내부적으로 20이란 값이 남아 있겠죠. 이건 데이터의 종류가 뭐죠? 숫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넣어보고 안 되면 뭐 사용 안 하면 되고 이런 과정을 이것도 시간이 흐르면 어떤 원리에 도달합니다. 그 원리가 뭐냐고요? 이겁니다. 함수의 인수 자리의 데이터 종류가 동일하다면 그 어떤 형태로 작성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어떤 형태로 작성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계산이 다 되어진다. 이걸 우리는 일명 중첩이라고 표현하고요.
인수 자리에 sum 함수의 인수 자리에 함수가 이렇게 작성이 되어져 있네요. 이걸 우리는 이런 전체적인 형태를 보고 우리는 중첩 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험은 어차피 중첩 함수가 시험에 나옵니다. 한 개짜리 함수 안 나옵니다. 그러면 1급 시험에서 중첩을 몇 개까지 본 적이 있냐면 아마 4개까지 본 적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구조를 하는 거, 3번, 4번, 뭐, 기본적으로 4번까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자, 아까 함수가 총 몇 개 있다 그랬죠? 300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2개씩 결합하는 형태와 3개씩 결합하는 형태, 4개씩 결합하는 형태, 그런 게 있다면 가지수가 총 몇 가지죠? 물론 산술적으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결합이 안 되는 형태도 있긴 한데, 그냥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꽤 많죠. 그걸 어떻게 다 외울 겁니까? 그걸 외워서 시험장에 가겠다고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고 있습니까? 그 대신에 그러면 그걸 외울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리를 터득해서 시험장에 가셔야 된다고. 그래야 어떤 시험 문제, 똑같은 시험 문제 나오냐고요? 안 나옵니다. 똑같은 시험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 있는 것 같은데요. 틀려도 뭐가 틀리냐고 데이터가 또 틀리게 나옵니다. 똑같은 문제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실제. 문제는. 근데 데이터 틀립니다. 그 다음, 근데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 있습니다. 정답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제 생각에 1%도 안 될 겁니다. 3열받게 계속 냅니다. 주기적으로. 그걸 외워서 갈 수 있냐고요? 외워서 갈 수 없기 때문에 오답률이 그만큼 많이 나오는 거라고. 원리를 터득하고 가지 않으면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맞출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정말 어려워서 못하겠다. 버리셔야죠. 왜? 100점 만점 중에 우리는 70점만 받으면 되지 100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런 공부 방식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70점만 받으면 어차피 쩐이 나온다니까요. 굳이 왜 힘들게 100점 받으려고 왔어요? 이야기는 공부할 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시험장에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고 마음가짐이고 실제 준비하실 때는 꼼꼼하게 준비해서 가세요. 다만 안 되는 게 있는데 그 한두 개 그걸 꼭 다 풀어야 된다. 아니요. 한두 개 버려도 학교 가는데 지장 없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험장에 편하게 가시라고 하는 이야기지. 지금부터 편하게 공부한다고요? 아니요. 공부 준비는 철저히 해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방금 뭐라 그랬죠 제가? 데이터의 종류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종류만 잘 따지시면 되잖아요. 외워서 못 간다는 이야기도 그러면 데이터 종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하면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자, 함수 결합하는데 데이터 종류만 잘 따지시면 함수 결합은 되게 쉬운 겁니다. 실제. 근데 여러분들이 엑셀 처음 배우실 때부터 데이터 종류에 대해서 포커스를 갖추지 않고 그냥 물을 흘러가서 그냥 대충이라기보다는 물을 흘러가서 그냥 그 나와 있는 사항만 이렇게 했는데 근본을 사실은 조금 들여다보지 않은 공부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크마 1급 준비하시는데 혼자서 준비가 안 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크마 1급은 엑셀 프로그램 내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엑셀 프로그램 내부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기본을 배우실 때는 내부 들여다보죠. 눈에 보이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내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이 곧 나올 거고요. 자, 중첩이라는 게 함수를 결합시킨다고 이야기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함수를 결합하는 설계도라고요. 그럼 설계를, 자, 이런 볼펜을 볼펜 조립을 잘하려면 일단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설계도는 지금 있고요, 여기. 아직까지 잘 익숙하진 않지만. 그 다음, 뭘 알아야 조립을 잘할 수 있죠? 각각의 이런 부품의 특성, 성질을 잘 알아야만 조립을 잘할 수 있을까요? 조합을 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냐고요? 150개쯤 되는 함수들 중에 실기 한 100개쯤 나왔으니까 100개 가까이 되는 함수를, 실기에 나왔던 함수들 지금부터 개별 각각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부터 되지 않으면 뭘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크말1급은. 인터넷이나 어디서 뭐 어떤 이야기를 하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그거 다 그렇게 공부해가지고는 2번, 3번씩 시험 보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번만에 합격할 거라니까요. 우리는. 자, 함수 날짜 및 시간 시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 현재 날짜를 표시해 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오늘 날짜를 표시해 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고요. 요즘 나오는 문제들이
시스템의 날짜를 표시하세요. 그럼 이 시스템이 뭘 시스템을 이야기하냐면 컴퓨터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 작업 표시줄에 있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야기한다고 이거. 이게 오늘 날짜니까. 요즘 시험에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시스템 날짜. 자, 엑셀에서 오늘 날짜를 현재 날짜를 표시해 준 함수가 equal today라고 합니다. 바로 열고 닫고 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법사에 가지 않았고요. 자, enter. 죄송하지만 한번 가르쳐 두면 여러분들은 다음날 되면 바로 이제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한번 가르쳐 두면 다음날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현재 날짜와 현재 시간을 동시에 표시한 함수. 자, 잠깐만요. 우리 날짜와 시간을 엑셀은 날짜와 시간을 동시에 관리할 수도 있거든요. 엑셀은. 그래서 거기 비어 있는 셀에다가 가셔가지고 날짜 입력. 자, 그 옆에 시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한 칸 띄우고 12시 24분 48초. 그리고 엔터를 치면 날짜와 시간을 동시에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같이 관리합니다. 물론 날짜 부분을 기본적으로 시분까지만 표시를 해 주지만 물론 그렇다 해서 초가 없는 건 아니고요. 셀을 확인해 보시면 초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런 날짜와 시간을 동시에 표시해 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equal now 가로 열고 닫고 인수가 없습니다. and 그리고 뭐 대충 보셔서 아시겠지만 옆에 요게 제가 입력하는 내용들이거든요. 뭐 약간 날짜 같은 경우에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날짜 데이터에서 연도를 표시해 주겠다. 연도만 표시해 준다. 이어라는 함수 씁니다.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마법사에 갈게요. 함수 삽입.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지. 입력을 이렇게 꼭 입력을 이렇게 직접 입력하겠다. 아닙니다. 마법사에 갈 겁니다. 이어라는 함수 찾으시고 물론 좀 빨리 진행할 거지만 이어. 오늘 다 끝내려고 하는데 다 끝낼지는지 모르겠어요. 자, 확인. 자, 시리얼 넘버 곧 설명드릴게요. 일단 무시. 자, 제가 방금 함수에 대해 설명드릴 때 날짜 데이터라 했죠. 그럼 날짜 데이터 입력하실 줄 아시죠? 자, 그리고 제가 이 함수를 통해서 나오면 결과값이 연도가 나타나는데 그럼 2022라고 나와야죠. 근데 안 나오네요. 자, 규칙 하나 전달합니다. 함수의 인수 작업하실 때 날짜 데이터를 직접 입력한다. 쌍따옴표 묶어야 된다. 규칙입니다, 규칙. 그러면 이걸 날짜로 받아들여서 결과값이 뭐 2022로 나온다. 뭐 규칙입니다. 뭐. 자, 확인. 그럼 날짜 데이터 월을 표시하겠다. 함수명 months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꼴 months 월 표시하겠다. 뭐 날짜 데이터에서. 그러면 날짜 데이터가 있는 셀 주소를 참조도 되겠네요. 여기나 여기나. year, month, 곧 하게 될 day라는 함수는 날짜에만 관심이 있지 시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날짜에만 관심이 가요. 그러면 여러분 30초만요. 자, 화면 봅니다. 날짜에서 일자를 표시하겠다. day라는 함수 씁니다. day. 자, equal day. 가로 열고. 자, 직접 입력하셔도 상관이 없다. 그때 아까 날짜를 뭐 9-22라고 입력하든 09-22라고 입력하든 그건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하면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자, 데이의 역할이 뭐라고요? 연도를, 일자를 표시해 준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22가 나오겠네요. 자, 수정할까요? 그러면 날짜 데이터가 있는 셀 주소를 참조해도 된다 그랬죠. 날짜에만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엑셀 내부적으로 B4가 사라지고 9월 22일이 나타나 있겠죠. 내부적으로. 그러면 데이의 역할이 일자를 표시해 준다 그랬죠. 이렇게. 그다음 그럼 이 자리에 today라고 적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계산 순서 따라가 보세요. 가로 안부터 계산될 거 아니에요. 그럼 today가 사라지고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2022년 9월 22일이 남아 있겠죠. 우리 사용자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계산 순서 따라가 보면 다 식은 이해가 된다니까. 식이 이해가 안 되고 식을 작성할 수 있다고요? 아니,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겉으로 표현이 안 됩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마음으로서 우러나지 않으면 얼굴에 뭔가 표시가 된다면 그런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식은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이해가 된 거 가지고 도구를 가져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게 투데이 가로 안에 있는 투데이가 먼저 계산하니까 2022년 9월 22일이 가지고 있었고 데이의 역할은 일자를 표시해 준다. 그러면 22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거 기억나세요? 데이터 인수 자리에 데이터 종류가 동일하다면 그 무엇이든지 작성 가능. 데이는 날짜가 필요하다면서요. 이거 날짜로 받아들인다 했죠. 이런 형태로 작성하면. 그다음 데이는 날짜가 필요하다면서요. B4에 가니까 날짜 데이터가 있네요. 데이는 날짜 데이터가 필요하다면서요. today 함수의 결과값이 뭐였습니까? 날짜 데이터였죠. 그래서 이해되세요, 이제? 그래서 인수 자리에 함수가 작성되어 있는 이런 꼴을 보고 우리는 뭘 한다고요? 중첩 함수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러면 날짜에서 연월일을 뽑았다면 시간 데이터에서 시분초를 뽑는 함수도 있겠네요. 이게 일반이라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자, 빈셀 선택하시고 시간 데이터에서 시를 뽑겠다. 빈셀 선택하시고 hour라는 함수 씁니다. hour. 수식의 함수 삽입. hour라는 함수 찾으시고 hi. hour. 자, 시리얼 넘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시간 데이터도 직접 입력한다면 인수 작업 시 쌍따옴표 묶어야 된다. 12시 24분 48초. 그러면 저걸 시간으로 받아들여서 시간 중에 시 부분을 이렇게 표시해 준다. 자, 분을 표시하겠다. 이꼴 미니처럼 함수를 쓰고요. 가로 열고 인수는 시간 데이터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위쪽에 보면 아까 시간이 있는 데이터가 있었죠. 이 녀석은 hour, minute, 곧 하게 될 second라는 함수는 오로지 날짜에 관심 없고 시간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B7. 그러면 딱 계산 순서 따라가면 B7이 날짜와 시간이 있고 날짜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까 시간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시간에서 분을 표시해 주겠다. 지금 00분이네요. 자, 시간대에 초를 표시해 주겠다. equal second. 라는 함수를 씁니다. 가로 열고. 혹시 이 자리에 나오라고 적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자, 계산수 따라가 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그러면 나오는 날짜와 시간을 표시해 주는데 날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시간에만 관심을 가지다 지금 몇 초라는 게 나와 있겠죠. 가로 닫고 엔터. 자, 회사에서 출퇴근 관리를 그러니까 태그 이렇게 출근하면 이렇게 태그를 찍잖아요. 출입증이나 이런 패스를 통해서 아니면 폰을 통해서 자 이렇게 체크를 하실 때 관리를 이건 제 화면 보세요. 이건 뭐 따로 표기 안 할 겁니다.
회사의 관리를 엑셀로 관리를, 엑셀 파일로 근태 관리를 한다면 날짜, 시간을 동시에 관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날짜 따로, 시간 따로 딱 퇴가하는 순간에 엑셀 파일로 관리를 한다면 따로따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이걸 전체를 분해해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표 형태처럼. 근데 자, 문제는 이렇게 관리하면 이건 시간의 의미가, 날짜의 의미가 아니죠. 그다음에 이렇게 두면 이건 시간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 입장에서 그냥 단순히 숫자 데이터일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요걸 엑셀 입장에서 만일에 이걸 이제 날짜로 받아들여서 아니면 시간으로 받아들여서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필요한 함수가 있다고요. 연, 월, 일 의미를 가진 숫자를 날짜 데이터로 변환하겠다. 데이트라는 함수를 씁니다. 자, 빈 셀 선택하시고 함수 삽입. 데이트라는 함수 찾으시고 확인 데이트. 이어 연도를 나타내는 숫자. month, 월을 나타내는 숫자. day, 일자를 나타내는 숫자. 그러면 요 자료를 가지고 날짜로 바꿔줍니다. 날짜를. 진짜 날짜로. 우리가 엑셀이 알고 있는 날짜의 데이터로. 그러면 그럼 이런 의미의 함수도 있겠네요. 시분초 의미를 가진 숫자를 시간 데이터로 바꿔주는 함수도 있겠네요. 이건 바로 하겠습니다. 타임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타임. 이꼴 타임. 시간 데이터로 바꿔주세요. 그때 필요한 인수들이 있습니다. hour, 시간을 나타내는 숫자. minute, 분을 나타내는 숫자. second, 초를 나타내는 숫자. and, 어? 우리가 시간이라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야 되죠? 우리 머릿속에는 기본적으로 12시 땡땡 24분 땡땡 48초로 나타나는 게 우리 기본적인 시간의 형태라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다르게 나타나 있네요. 꼴이. 우리 생각과 다르게 나타나 있네요. 그러면 뭘 의심해 봐야 된다 앞으로? 표시 형식 기능을 의심해 봐야 된다. 자, 세일스식 계약 상자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단축키가 뭐라고요? 컨트롤 1, 컨트롤 1. 외우세요. 자, 그래서 여기 가보니까 시간을 다루는 코드가 지난 시간에 뭐가 있다고요? HMS라는 코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C 땡땡 MM, 즉 분, H 땡땡 MM, C 분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12시간제를 나타내는 코드가 AM/PM이죠. 그럼 12시니까 오후잖아요. 12시간을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을 표시를 해줄 거라고요. 됐습니까? 원래는 우리 머릿속에는 뭐 12시 땡땡 24분 땡땡 48초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르게 표시되었다. 그럼 여기에 뭔가 기능이 추가되었구나. 무슨 기능이? 표시 형식 기능이. 됐습니까? 아, 제가 쓸데없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면 물어볼 겁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제가 물어볼 지금 상황이 아니라 가지고 지금. 오늘 며칠이라고요? 22일.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 달력에 몇 번째 있습니까? 목요일이. 목요일이 달력이 몇 번째 있냐고요? 달력 없어요? 폰에도 있잖아요. 야, 다섯 번째 있네요. 목요일이 몇 번째 있냐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혹시 우리가 보통 보는 달력은 일요일부터 시작하지만 월요일부터 시작한 달력 보신 적 있어요? 다이어리나 수첩 같은 데 보면 월요일부터 시작한 달력도 있습니다. 그때는 목요일이 몇 번째입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되겠죠. 상황에 따라. 자, 그러면 방금, 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나중에 또 강조해 드릴 겁니다. 엑셀에서 요일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는 함수는 없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입니다라고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는 함수는 없습니다. 단 방금 여러분들 보고 제가 암산을 시켰던 거기에 해당되는 함수는 있습니다.
특정 날짜의 요일에 해당되는 위치값을 표시해 준다. 위크데이라고 합니다. 위크데이. 자, 빈셀 선택하시고 함수 삽입 위크데이 찾으시고 위크데이 확인 시리얼 넘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제가 방금 날짜라 했지. 날짜 직접 입력. 쌍따옴표 묶어야 된다. 인수 작업 시 리턴 타입 달력의 종류를 자기합니다. 자, 밑에 내용 읽어볼게요. 유형은 결정하는데 1, 2, 3 뭐 이렇게 여러 1, 2, 3 말고도 또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일요일이 첫 번째 가로 안에 이런 첫 번째 요일에서 토요일이 일곱 번째 요일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 유형 달력의 유형을 1번 달력이라고 합니다. 1번 달력. 그러면 다섯 번째 요일입니다. 오늘이 자 월요일이 첫 번째 요일, 일요일이 일곱 번째 요일. 유형의 달력을 2번 달력이라고 합니다. 2. 그러면 네 번째 요일입니다. 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다른 것도 있는데 일단 오늘은 1번, 2번만 익히시고요. 나중에 시험을 합격을 하시고 잘 되시면 나머지 것들도 공부를 해보시고 자 오늘은 1번, 2번만 전달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더 할까요? 이거 위크데이. 첫 번째 인수가 날짜 데이터가 필요하다겠죠. 그럼 이 자리에 투데이라고 적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투데이라고 적어도 돼야 안 돼요? 이거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모르겠는데 이거 빨리 터득하세요. 예? 우리는 잠깐만요. 우리는 넣어보고 안 되면 그만이고 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빨리 원리 터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질문 던져서 된지 안 되는지 빨리 그런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이 동일하다면 그 무엇이든지 작성 가능 됐습니까? 위크데이 입장에서 날짜 데이터가 필요하고 투데이의 결과값이 뭐 날짜로 나올 거죠. 그럼 이 형태를 인수로서 작업이 가능하다. 인수와 인사에는 콤마, 리턴 타입 달리기 종류. 제가 방금 1, 2, 3번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1번, 2번만 좀 기억을 하시고 앞에서 2번을 하셨으니까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값 5가 나오겠네요. 작성 다 되셨나요?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어디서, 20, 죄송합니다. 21년도인데, 22년도를 좀 다 바꾸죠. 죄송합니다. 연도 좀 수정 좀 해주세요. 대여 일자. 수정 다 되셨나요? 자, 대여 일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다고 가정을 하죠. 2월 25일 날 빌려서 3월 5일 날 반납을 했습니다. 며칠간 빌렸죠? 암산. 제 손가락 빌려드릴게요. 암산. 대충 암산하면 며칠 나오겠죠? 11일쯤 나오나요? 8일쯤 나오나요? 8일. 자, 3월 25일 날 책을 또 빌렸습니다. 그리고 4월 올라갔다 줬습니다. 며칠간 빌렸죠? 11일 정도는, 이거 암산됐어요? 11일. 자, 그걸 식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방금 암산하신 내용을 엑셀에서 배운 식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자, 앞에 봅니다, 이제. 엑셀이, 자, 아까 제가 첫 시각에 엑셀 프로그램 내부를 들여다볼 줄 아셔야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엑셀 프로그램이 날짜를 어떻게 관리하냐면 1900년 1월 1일 정수값 1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양이냐면 엑셀 프로그램에게
1900년 1월 1일을 숫자로 표시해 달라고 표현 방식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면 이 녀석이 1이라고 대답한다고. 자, 반대로 숫자 1에 대해서 날짜 형태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 녀석이 이렇게 바꿔준다고. 엑셀 프로그램이 날짜를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1900년 1월 2일을 정수값 2라고 관리하고요. 시간이 흘러 2022년 9월 22일에 해당되는 정수값이 44,826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거짓말 하는 거 아니고 제가 있어요. 제가 컨닝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부터 일식 증가하는 이런 번호 형태를 뭐라 한다고요? 어제 한 건데. 일련 번호라고 표현을 해드렸죠. 여기 회색, 여기. 그러면 일련 번호를 영어 단어로 한번 바꿔보실래요? 시리얼 넘버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시리얼 넘버라는 용어를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인수 공부할 때 나왔잖아요. 날짜 관련 할 때. 자, 그러면 원래 시리얼 넘버라는 그 인수 자리에 원래 뭘 적어야 되냐고요? 44,826이라고 적어야 된다고 원래. 그런데 어느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서야 이 날짜에 해당되는 정수값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 값을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날짜 데이터를 쌍따옴표 묶어서 처리를 하신 거라고요. 어쩔 수 없이. 자, 그러면 날짜를 숫자 데이터로 관리한다면서요. 그러면 제가 원리 다 설명드렸습니다. 식 적으세요, 이제. 대여일수 계산하는 식 적으세요. 자, 이 정도만 딱 하고 딱 나와야죠, 이제. 뭐 어려운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원리를 다, 기본 밑바탕을 다 설명드렸는데. 자, 날짜를 숫자로 관리한다. 그럼 숫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하죠. 그러면 다시 밖으로 나와서 날짜도 더하기, 빼기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하죠. 시간으로, 날짜를 숫자로 관리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꼴 반납일자 빼기 대여일자라고. 그러니까 근본을 알면 이 식이 성립된다는 걸 아는데 엑셀을 배우신 분들도 저걸 날짜를 계산하라면 잘 모릅니다. 왜? 저런 근본 이면을 들여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남들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쓰고 있는 거지. 근본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그러면 방금 우리가 한 일이 뭐죠? 두 날짜 간의 차이를 숫자로 표시한 거죠. 의미가. 그런 함수가 있습니다. 데이스라고 합니다. 데이스.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데이스라는 함 찾으시고 찾았어요? 자, 제 설명 듣고 진행하세요. 함수명 옆에 s가 붙거나, 즉 영어 단어 옆에 s가 붙는 건 뭐죠? 복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s가 붙는다. 그 다음에 인수도 마찬가지 영어 단어 옆에 s가 붙는다. 그걸 어떻게 우리는 해석할 거냐면 개수 개념을 해석한다. 개수, 일수, 개수 개념을 해석합니다. 데이스. 그러면 스탠더 데이터. 자, 액면 그대로 하면 종료 날짜, 끝 날짜, 종료 날짜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이 데이터에서는 종료 날짜에 해당되는 게 반납 일자가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인수 스타트 데이터, 시작 날짜가 되겠죠. 여기는 우리의 지금 가진 데이터에서는 대여 일자가 되겠죠. 그리고 확인. 정신 나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C48, B48. 이렇게. 같죠? 두 개. 베이스 가로 열고 스타트 엔드 데이트 반납 일자에 해당되고 콤마 스타트 데이트 대여 일자에 해당 가로 닫고 엔드. 시간도 시리얼 넘버 시간 데이터도 숫자로 관리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야기만 듣고 넘어갈게요. 이건 나중에 다시 다른 내용 때문에 얘기를 다시 와야 됩니다.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냥 오늘 날짜만 한꺼번에 많은 걸 드리진 않을 겁니다. 취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자,
네, 그 정도까지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돈을 빌릴 겁니다. 돈 10만 원. 네? 돈을 빌릴 겁니다. 그리고 언제 줄 거냐고 석 달 뒤에 줄 겁니다. 그럼 매월 며칠이죠? 빌려줄 마음들이 없군요. 그러니까 받을 날짜를 계산 안 하고 계시죠. 자, 10월 22일, 11월 21일, 12월 22일. 됐습니까? 자, 그러면 12월 22일 날 제가 갚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항에 맞는 함수, 이 데이트라고 합니다. 기준 날짜 몇 개월 전후 날짜를 표시해 준다. 이 데이트라는 함수를 풀어헤쳐 놓으면 엔드 데이트입니다. 끝 날짜, 뭐, 그 달의 끝이니까.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의 함수 삽입. 대표적으로 꼭 갈 겁니다. 한 번쯤은. 마법사에. 이 데이트. A, B, C, D, E. 이 데이트. 확인. 자, 인수창에서 이 스타트 데이트. 기준 날짜입니다. 그러면 직접 입력할게요. 오늘 날짜를. months. 자,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함수명이나 인수명에 s가 붙으면 개수 개념으로 해석하세요. 여기 개월수입니다. 개월수. 자, 개월수라는 수직선을 꺼놓고 수직선의 0점은 여기 스타트 데이트가 0점입니다. 9월 22일. 그러면 개월수니까 한 달 뒤, 두 달 뒤, 석 달 뒤. 그러면 플러스 3인데 생활에서 플러스 3, 생활에서 플러스는 생략서죠. 3, 석 달 뒤. 그리고 그러면 그 달에 이 날짜에 해당되는 44,917이라는 값이 나오고 이건 내부적인 약이고요. 예? 엑셀 프로그램 아까 내부를 들여봤다가 되잖아. 그럼 내부적인 약이고 우리 눈에는 뭘로 보여야 됩니까? 날짜의 형태를 보여야 되겠죠. 사용자 눈에는. 자,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10만 원 빌리고 언제부터 고민했냐고요? 제가 석 달 전부터 단단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8, 7, 6월 달쯤 되겠네요. 이 암산에 해당되는 함수가 이 데이트라고 했고요. 가로 열고 스타트 데이트 기준 날짜 오늘 날짜 투데이라고 적어도 돼야 안 돼요? 돼요? 오케이. 콤마 months 개월수. 자, 기준 날짜 왼쪽으로 가죠. 마이너스 값입니다. 마이너스 3 개월수. 석 달 전 날짜를 표시해 줍니다. 6월 22일 날 고민을 했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돈 빌리려고. 자, 그다음. 자, 요것과 비슷한 함수가 있는데 이오 months라고 있습니다. 기준일 몇 개월 전후 날짜가 아니고요. 그 달의 말일자를 표시해 줍니다. 자, 조금 틀립니다. 이 데이터하고 결과값이. 자, 이꼴 이오 months라는 함수를 쓰고요. 저 함수명을 풀어 헤쳐 놓으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end of month, 달의 끝, 말일자, 가로 열고 start date. 석 달 후 갖겠다라고 했을 때 이 데이터는 12월 22일이지만 이 함수는 12월 달에 말일자를 표시해 준 함수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시거나 하신 분들이라면 뭐 비품 같은 거 이렇게 구입할 때 문구점에 가서 할 때 금액 적시가나요? 근데 그게 자주 발생하면 되게 관리하기 귀찮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달을 끊어서 계산하잖아요. 결제해 주잖아요. 그거하고 그 함수입니다. 그 함수. 몇 달 뒤 결제.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몇 달 뒤 결제. 어. 자, 그러면 이런 계획을 아까 석 달 전에 세웠다잖아요. 그럼 이 오먼스라는 함수 입장에서 스타트 데이트. 오늘 투데이라고 적어도 된다 그랬죠. 콤마. 개월수 마이너스 3, 석 달 전. 그러면 아마 6월 22일, 아까 이 데이터는 6월 22일이지만 이 함수는 그 달에 6월 달에 말일자 30일인가요? 자, 아직까지
이오번스라는 함수는 실기시험에 20몇 년 동안 실기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 데이터는 몇 번 나왔었습니다. 20몇 년 동안. 시험이 20년부터,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거의 20몇 년 동안. 그런데 저 녀석은 필기시험에는 되게 자주 출몰 합니다. 시험 내기 좋다는 생각 안 들었어요. 필기시험 내기. 함수의 결과값이 맞는 것은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필기, 실기 동시에 준비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는 거 어쨌든 다 꼼꼼하게 좀 공부를 하세요. 정정하게 하시면 어차피 못 맞춥니다. 어, 여기서 전제 조건은 어려운 문제를. 자, 여기는 날짜 그대로 쓸게요. 1월 5일 날 주문을 넣었거든요. 화면을 조금만 줄일게요. 이거 2022년 1월 달 달력입니다. 5일 날 주문을 넣었습니다. 배송하는데 이틀 걸린답니다. 그러면 1월 7일 날 도착이겠네요. 자, 요 사항이 맞는 함수. 작업 완료 날짜라 그래서 워크데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저희들 사항은 배송이 작업이 되는 겁니다. 배송이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배송 완료 날짜, 즉 도착 예정일이 되는 거죠.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워크데이라는 함수 쳐주시고 오늘 굉장히 좀 지루하고 힘들 겁니다. 스타트 데이트. 여기서 주문 날짜가 되겠죠. 데이스 S가 붙었네요. 작업 일수라 해석합니다. 작업 일수. 작업 일수라고 해석합니다. 작업이 배송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요 사항은. 다음 세 번째 좀 이따 다뤄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확인. 하면 1월 7일 오케이. 자, 1월 5일 날 배송 주문 넣었던 게 하나 더 있습니다. 5일 걸린답니다. 오케이. 그럼 암산해 보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10일 날 도착이네요. 10일 날 도착. 자, 이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된다고요? 작업 완료일, 배송이 작업이 되겠죠. 그럼 작업 완료, 배송 완료일, 즉, 도착일, 저희들 집에. 워크데이, 스타트 데이트, 주문 일자, 콤마, 데이스. 아, 잠깐만요. 자, 제 화면 봅니다. 여러분 사항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사항은 지금 제가 C69셀을 선택하러 가야 되는데 혹시 셀을 선택할 때의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셀 선택 포인트. 이렇게 흰색 십자가일 때 셀을 선택할 수 있다. 알고 계셨죠? 그러면 지금 제가 C69셀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흰색 십자가 포인트가 아니니까 선택할 수 없겠죠. 혹시 저 I자 모양의 포인트를 해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 보세요? 여러분들 문서 작업하실 때 글자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I자 모양 바뀌는 거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이 포인트일 때 클릭 동작이 들어가면 어떻죠? 그 I자 모양 상태에서 클릭 동작을 들어가면 그 자리에 커서가 놓이잖아요. 이렇게. 컴퓨터에서는 포인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콤마 뒤에, 혹시 따라오신 분이 있으시면 콤마 뒤에 커서 놓으시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C69셀 선택하는 거, 뭐 알고 계시겠지만, 이메일 셀을 선택합니다. 셀을 선택. 흰색 십자가 포인트. 그리고 방향키로 이동. 원하는 주소가 나타날 때 수도. 물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건 그때 가서 설명드리고요. 자, 가로 닫고, 엔터. 11일인 줄 알았는데 12일이네요. 왜 12일이죠? 이 함수는 주말에 일을 안 합니다. 토요일. 자, 그런데 그러면 엑셀이라는 게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사람 생활을 반영해 놓은 게 엑셀 프로그램인데 그럼 토요일 날 택배 받아보신 적 없어요? 일요일 날 택배 받아보신 적 없어요? 여러분들은 택배 안 시키세요? 저만 이상한 사람 같은 이야기. 자, 토요일, 일요일도 분명히 택배가 오잖아요. 그런데 이 함수는 토요일 날 일을 안 한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뭔가 앞뒤가 안 맞네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자,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엑셀 프로그램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죠? 엑셀 프로그램을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회사의 본사는 어디 있죠? 세상 사는데 관심이 또 없으신가 보군요. 미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만든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만든 겁니까?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만들었겠죠. 미국은 주말에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기본적으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엑셀, 파워포인트, MS 워드와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은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고요. 미국 문화입니다. 그 안에. 다만 그걸 각 나라들마다 번역해서 쓰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이걸 어디서 번역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YBM 시사에서 번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자체적으로 번역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래서 이 함수가 주말에 일 안 합니다. 그럼 주말에 만약에 100배고, 자,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12일 날 도착이라는 걸 설명을 드린 거고, 자, 1월 5일 날 주문을 넣은 게 또 있거든요. 그런데 5일 날, 5일 걸린답니다. 그럼 여기, 이틀, 그 다음에 여기, 왜? 주말 끼었으니까. 여기 도착이겠네요. 그런데 택배 기사분이 12일 날 휴가 간답니다. 월차를 내버렸네요. 13일 날 연차를 내버렸네요. 그러면 도착이 14일 날 되는 겁니다. 그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배송 완료일, 작업 완료일, 워크데이 한테 물어보고요. 가로 열고 스타트 데이트 1월 5일, 콤마 데이스 작업 일수, 자, 빈 셀 선택하시고, 이메일 셀 선택하시고, 방향키로 이동, C71셀, 5일, 콤마. 자, 콤마. 이제, 이게 원래 일을 해야 될 날짜인데 휴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엑셀 셀에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해놓고 그 날짜 데이터를 범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저 내용이 빠져버립니다. 휴가로 빠져버립니다. 헐리데이라 해서. 그래서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14일 날 도착입니다.